살면서 한 번쯤 내가 분명히 한 번만 했다고 믿는 일이 기록에는 2번 남아있는 순간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게 메모도 아니고 누군가의 말도 아니고 아파트 공용 CCTV처럼 가장 건조하고 가장 차가운 기록이라면요. 오늘은 그 2번째 나가 어떤 방식으로 남았는지 그리고 그게 끝내 무엇을 남기고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밤의 서사의 속도로 천천히 기록이 먼저 움직이던 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 말을 처음 들은 건 그날 밤이 지나고도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사흘은 기억이 스스로 정리를 끝내기엔 충분한 시간이고 기록이 사람을 지목하기엔 조금 늦은 시간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동과 동 사이가 좁고 지하 주차장은 늘 습기가 남고 공동현관 자동문은 닫히는 속도가 늘 일정한 곳. 나는 그날도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캔커피 하나를 집고 단지로 들어섰던 시간이 2시 14분이었습니다. 내 기억 속 그 밤은 정말 단순합니다. 주차장 램프 구간의 냄새가 눅눅했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고 현관문 앞에서 카드키를 꺼내는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다는 것. 그 다음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고 옷을 벗고 잠든 기억.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는 나는 그날 복도를 한 번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늘 있는 민원처럼 들렸습니다. 새벽에 복도에서 누군가 서성였고 한 구역을 2번 왔다 갔다 한 것 같다는 내용. 이 단지에서는 흔합니다. 배달 동선이 꼬이거나 층을 헷갈리거나 통화를 하다 현관 앞에서 멈추는 일. 나는 내 얘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끝에 직원이 덧붙인 문장 하나가 내가 알던 민원의 결을 바꿔버렸습니다. CCTV에서 그 사람이 거의 확실하게 나로 보인다고. 그 거의라는 단어가 내 속을 오래 긁었습니다. 확실히 아니면 오히려 마음을 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기록이 나를 향해 손가락을 뻗는 순간 사람은 자기 기억부터 의심하게 되니까요. 나는 전화를 끊고 그날 밤을 되감아 봤습니다. 되감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신 기억도 없고 잠결에 화장실에 나간 기억도 없고 누가 문을 두드렸다는 기억도 없습니다. 내 기억 속 나는 2시 14분에 들어와 그대로 잠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록 속 나는 2번 지나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 나는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영상 파일을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2번이 찍혔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몇 시였는지. 직원은 잠깐 망설이더니 메모지에 시간을 적어줬습니다. 2시 14분 공동현관 프레임 통과. 2시 17분 같은 공동현관 프레임 통과. 나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말이 잠깐 막혔습니다. 3분. 사람이 한 번 들어와서 다시 같은 프레임을 지나가기엔 너무 짧은 3분. 짧다는 건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내가 실제로 2번 지나갔다면 보통은 2시 14분에 들어오고 2시 17분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내게 말해준 표현이 이상했습니다. 들어오셨다도 나가셨다도 아니고 그냥 통과라고 했습니다. CCTV 프레임은 방향을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각도에 따라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는지 밖으로 나가는지조차 모호해집니다. 결국 남는 건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갔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내 기억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나는 관리사무소에서 나와 경비실로 갔습니다. 경비실은 사람의 말보다 기록이 먼저 쌓이는 곳입니다. 민원, 순찰, 출입, 확인. 짧은 문장들이 시간을 달고 남습니다. 경비실의 정동수 경비원은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서랍에서 일지를 꺼냈습니다. 종이엔 그 새벽이 건조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시 10분 1차 순찰 1층 공동현관, 주차장 출입구 특이사항 없음. 2시 16분 민원 접수 해당 동 상층부 현관 앞 서성임. 2시 18분 해당 층 확인 특이사항 없음. 2시 22분 2차 순찰 엘리베이터 홀, 지하 출입구 특이사항 없음. 나는 그 줄들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다시 간격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2시 14분과 2시 17분 사이, 정확히 가운데가 2시 16분입니다. 민원 접수 시간, 그리고 확인이 간 시간이 2시 18분, 즉 누군가는 2시 16분쯤 현관 앞에 사람이 서성인다는 느낌을 받았고 경비원이 올라가 확인했을 때는 2시 18분쯤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기록은 누군가가 내 집 앞에 있었다는 걸 직접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느낌이 기록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이상하게 정확하다는 건 남습니다. 그 느낌이 민원이 되고, 민원이 종이가 되고, 종이가 절차가 되고, 그 절차가 내 이름을 부르는 전화가 되어 돌아온 것. 나는 경비실을 나와 내 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는 늘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소화기함, 계량기함,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 아이들 신발, 현관 앞 작은 매트.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 그날은 이상하게 남을 수 있는 것들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확인한 건 내 집 도어락 기록이었습니다. 도어락은 내가 믿고 싶었던 기록입니다. 누군가 들어왔는지, 몇 시에 열렸는지 내 기억이 맞다고 증명해 줄 것 같았으니까요. 도어락 화면을 눌러 출입 기록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너무 조용한 한 줄이 있었습니다. 2시 14분 카드키 1회. 그 다음은 아침. 그 사이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조용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CCTV에는 2번이 남아있는데 도어락에는 1번만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둘 중 하나가 틀리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둘 다 틀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CCTV는 누군가가 2번 지나갔다고 말하고 도어락은 누군가가 1번만 문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남습니다. 누군가는 공동현관을 2번 지나갔고 그 사람은 내 집 문을 1번만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로 보입니다. 그날부터 나는 기억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보다 기록이 나를 닮은 것을 찍었다는 가능성을 먼저 떠올리게 됐습니다. 얼굴이 선명하지 않으면 사람은 옷과 습관으로 판단합니다. 검은 패딩, 회색 후드, 주머니에 손 넣는 습관, 왼손으로 카드키를 꺼내는 동작. 그런 건 나일 수도 있고 나처럼 보이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둘을 가르는 게 내 머릿속 기억이 아니라 공용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공용 기록은 개인의 확신을 아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나는 그날 밤 복도를 끝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복도 끝 창문에서 밖을 한번 보고 다시 내 집 앞까지 돌아오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같은 숫자만 굴러갔습니다. 2시 14분.
2시 17분, 3분. 그 3분 동안 만약 내가 정말 2번 지나갔다면 나는 그 사이에 어디에 있었던 걸까? 현관 앞에서 서성였다고 느끼게 만든 건 나였을까? 아니면 나처럼 보이는 누군가였을까? 그 누군가가 내 집 문을 열지 않았다면 왜 하필 내 집 앞에서 멈춘 것처럼 보였을까? 질문이 한 줄로 모이지 않고 계속 갈라질 때 사람은 다음 확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날부터 자기 전에 현관문 손잡이를 한 번 더 잡아보고 문틈 아래 바닥을 한 번 더 보고 도어락 기록을 한 번 더 눌러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변한 건 없는데 확인만 늘어나는 생활. 그 생활은 기록이 먼저 흔들린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아주 현실적인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내가 기록을 따라잡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깨우는 장치를 만든 겁니다. 휴대폰 알람을 2시 12분에 맞췄습니다. 내가 들어온 시간보다 조금 앞, 기록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믿는 구간, 눈만 떠서 복도를 한번 보고 공동현관을 한번 떠올리고 그 다음은 다시 자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알람을 맞추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다음에 확인해야 할 건 공동현관이 아니라 내 층 복도에서 2번째로 지나간 나가 어디서 멈췄는지였다는 걸. 그날 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내 폰이 먼저 한 번 아주 짧게 진동했습니다. 알람을 2시 12분에 맞춰두고 불을 끈 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도 그냥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확인은 결국 기록이 움직이는 시간에 맞춰 내 몸을 그 시간에 올려두는 것 뿐이니까요. 그런데 알람이 울리기 전에 휴대폰이 먼저 아주 짧게 한 번 진동했습니다. 딱 한 번. 길지 않았고 연속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 앱의 알림이 잠깐 떠 있었다가 내가 화면을 여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건 상단 알림 기록에 찍힌 짧은 문장 하나뿐이었습니다. 공용 출입문. 그 뒤는 잘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초 동안 계속 바라보다가 알림 기록을 다시 눌렀습니다.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종류의 알림은 가끔 이렇게 남습니다. 앱이 늦게 동기화되거나 통신 상태가 순간 흔들리거나 시스템이 표시만 하고 저장은 못했을 때 평소라면 그냥 오류라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거의 확실하게 나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고 2시 14분과 2시 17분 사이에 3분을 머릿속에 굳혀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진동도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현관 쪽만 도어락에 작은 불빛이 가느다랗게 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현관문 앞까지 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지 않았습니다. 잡는 순간 내가 스스로 흔적을 만들게 되니까요. 대신 바닥을 먼저 봤습니다. 현관 앞 매트, 그 옆에 떨어진 먼지, 어제 신발을 벗을 때 생겼던 아주 작은 쓸림 자국,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그 다음엔 도어락의 출입 기록을 다시 눌렀습니다. 기록은 여전히 한 줄뿐이었습니다. 2시 14분 카드키 1회. 그 다음은 아침. 나는 그 한 줄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한 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고 내가 나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동현관 알림처럼 보이는 문장이
왜 2시 12분에 내 휴대폰을 울린 걸까요? 나는 문을 열지 않은 채로 현관문 방음 고무 패킹 쪽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어떤 밤에는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도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느낌이 납니다. 바닥의 미세한 떨림, 공기의 움직임, 누군가가 문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걷는 그 간격. 그날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애매해졌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건지 아니면 기록이 남는 방식이 내 감각과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는 건지. 나는 주방 쪽으로 돌아가 창문 커튼을 아주 조금만 열었습니다. 단지 안가로등이 바닥에 얇게 번져 있었고 주차장 입구 쪽은 비슷한 어둠으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내 몸이 아니라 기록이 움직이는 시간. 2시 14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고 도어락도 조용했고 집안도 조용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상이라는 느낌이 그날만큼은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소 메모에 적힌 건 2시 14분이 첫 번째였고 문제는 그 다음 2시 17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첫 줄이 아니라 두 번째 줄에서 흔들립니다. 그냥 귀가한 기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같은 사람이 같은 프레임을 3분 뒤에 다시 지난 기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나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시간을 세었습니다. 2시 17분. 그 순간에도 집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도어락 기록은 늘어나지 않았고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내 손바닥엔 이상한 감각이 남았습니다. 기록이 2번이라고 말하는데 내 현실은 1번뿐이라는 감각. 나는 그 새벽을 그대로 출근까지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관리사무소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나인지 아닌지보다 어떤 식으로 2번이 찍혔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직원은 나를 경계하는 표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편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 민원 처리라는 건 늘 그런 표정을 만듭니다. 그는 내게 영상은 직접 보여줄 수 없다고 다시 말했고 대신 내부 확인용으로 남겨둔 짧은 체크 문장을 한 장 출력해서 건넸습니다. 종이에 적힌 건 설명보다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확인 시간대는 2시 12분부터 2시 20분. 확인 구역은 1층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홀, 해당 층 복도. 복도 구간에서 동일 복장의 인물이 복도 진입 후 일정 시간 정체한 것으로 보인다는 문장. 그리고 공동현관 구간에서는 2시 14분, 2시 17분 같은 프레임 통과가 2번 확인된다는 문장. 나는 그 종이를 읽으면서 내가 원래 묻고 싶었던 질문을 그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2시 17분에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갔나요? 그 질문을 하면 답이 모호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더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동작이랑도 비슷했나요? 직원은 잠깐 고민하다가 카드키를 꺼내는 습관까지는 유사해 보였다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등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옷이 비슷한 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비슷한 건 우연이 될 때가 드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 방식, 카드키를 꺼내는 손, 잠깐 멈추는 자리. 사람은 자기 습관이 기록에 남는다는 걸 대개 잊고 삽니다. 나는 그날부터 내 습관이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걸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내 생활을 바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복도를 걸을 때, 내 발걸음 간격을 한 번 더 느끼게 되고 공동현관을 지날 때, 내가 어떤 손으로 단말기를 누르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확인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으면 기록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감각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운행 기록. 관리사무소는 엘리베이터 업체 점검을 위해 운행 상태를 간단히 출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날 새벽 구간만 확인 가능하냐고 요청했고 직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는 또 한 장이었고 그 종이도 마찬가지로 설명 없이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2시 13분 1층 정지, 2시 14분 상층 이동, 2시 15분 8층 정지, 2시 16분 1층 하행 호출, 2시 17분 1층 정지. 나는 그 줄들을 한 줄씩 내려가며 읽었습니다. 내가 들어온 시간은 2시 14분.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여 2시 15분에 8층에 섰습니다.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그때쯤 4층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이 이상했습니다. 2시 16분 1층 하행 호출. 그리고 2시 17분 1층 정지. 내가 이미 올라가서 집에 들어갔다면 2시 16분에 1층으로 내려오게 하는 호출은 누가 한 걸까요? 물론 다른 세대가 눌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현관 CCTV에 2시 17분 나로 보이는 사람이 다시 한번 통과했다고 적힌 시간과 엘리베이터가 다시 1층에 섰다는 시간이 너무 정확히 겹칩니다. 나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기록이 겹치면 사람은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내 생활의 구조가 됩니다. 그날 밤 나는 또 한 번 알람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2시 13분. 그리고 휴대폰 화면 녹화 기능을 켜두고 충전기에 꽂아두었습니다. 통화가 오지 않아도 알림이 사라져도 있었다가 없어진 것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그날도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휴대폰이 먼저 아주 짧게 한번 진동했습니다. 나는 이번엔 화면을 켜지 않았습니다. 켜는 순간 사라질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숨을 죽인 채 내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어락 불빛은 변하지 않았고 출입 기록도 늘지 않았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그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공동현관 프레임을 2시 17분에 나 같은 사람이 지나가는 장면. 그리고 그 사람이 왜 하필 그 시간에, 왜 하필 그 프레임을 다시 지나갔는지. 그날 이후로 내 하루는 두 겹이 됐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사람을 만나고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밤은 내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기록을 따라잡는 시간이 됐습니다. 2시 14분, 2시 17분. 그 두 숫자는 원래라면 아무 의미도 없는 숫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이 그 숫자들을 붙잡는 순간 사람은 그 다음부터 잠을 자지 않습니다. 확인합니다. 나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고 화면 녹화를 켰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준 방법도 아닙니다.
그냥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다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라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니까요. 나는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표지가 딱딱한 줄이 있는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노트. 첫 장에 시간을 적었습니다. 2시 12분, 2시 14분, 2시 16분, 2시 17분, 2시 18분, 그리고 그 아래에 장소를 적었습니다.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내가 적은 건 추리가 아니라 확인한 것의 순서였습니다. 확인한 것만 적어두면 나중에 내 머리가 흔들릴 때 종이가 한 번은 잡아주니까요. 그날 밤도 나는 알람을 맞췄습니다. 2시 13분. 내가 들어온 시간보다 조금 앞. 기록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믿고 싶은 구간. 불을 끄고 누웠는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내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이제는 기계가 나를 깨우기 전에 내 몸이 먼저 깹니다. 그게 더 불길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2시 12분을 조금 넘긴 정도였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관 쪽이 어둡게 서 있었고 도어락에 작은 불빛만 가느다랗게 떠 있었습니다. 나는 문고리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내가 흔적을 만들게 됩니다. 대신 문 아래 바닥을 먼저 봤습니다. 매트의 먼지, 신발 끝이 스쳤던 자국, 어제 떨어뜨린 줄도 모르는 미세한 섬유 조각,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2시 13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나는 바로 끄지 않았습니다. 알람이 울린다는 건 내가 만든 규칙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고 그 규칙이 깨지면 나는 또 기록 뒤로 밀릴 것 같았으니까요. 알람은 짧게 울리다 스스로 멎었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지고 집안이 더 조용해졌을 때 나는 소리보다 먼저 빛을 봤습니다. 현관문 아래로 들어오던 복도 불빛이 아주 잠깐 얇아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센서 등이 켜졌다 꺼지는 느낌에 가깝지만 그 정도로 분명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숨을 멈추기엔 충분했습니다. 나는 문에 귀를 대지 않았습니다. 귀를 대면 내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 14분. 내가 첫 번째로 찍혔다고 적힌 시간. 나는 그 시간에 분명히 집 안에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녹화가 켜져 있었고 충전 중 표시가 떠 있었고 통화 목록도 조용했습니다. 나는 이 조용함이 안심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늘 두 번째 시간에서 시작되니까요. 2시 16분. 벽이 아주 얇게 떨리는 느낌이 한 번 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어딘가에서 멈출 때 콘크리트를 타고 올라오는 그 종류의 떨림. 나는 그 순간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내가 소리를 만들게 되고 내가 만든 소리는 나중에 그때 뭔가 들렸어라는 불필요한 확신으로 바뀝니다. 2시 17분. 문틈의 빛이 다시 한번 얇아졌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조금 더 분명했습니다. 나는 바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알림은 없었습니다. 부재중도 없고 문자도 없고 관리 앱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시간에 공동현관 프레임을 내가 다시 한번 통과했다고 기록은 말하고 있다는 걸 머릿속에서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출근 전에
나는 녹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잘 찍혀 있었습니다. 2시 12분부터 내가 거실에 서 있던 시간, 알람이 울린 시간, 내가 현관 앞에서 멈춰 있던 시간, 그리고 결정적으로 2시 14분에도 2시 17분에도 나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CCTV 속 두 번째 통과는 내 몸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시간에 움직인 나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파일을 몇 번이나 돌려보고 멈추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그러다 사소한 걸 하나 봤습니다. 2시 17분 직후 상태 표시가 아주 잠깐 흔들리는 순간 통신 칸이 한 번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정도.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일 아닐 수 있는 것들이 이 시간대에만 반복되면 사람은 그걸 더 이상 별일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2시 17분. 통신 흔들림. 그리고 그 아래에 나는 스스로도 싫어하는 질문을 적었습니다. 밖에서 내 폰이 반응할 수 있나? 그 질문을 적는 순간 내가 정상에서 한 걸음 벗어났다는 걸 나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먼저 흔들린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히려 더 깊게 확인합니다. 그날 저녁 나는 경비실에 다시 갔습니다. 정동수 경비원은 내가 들어오자 처음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센서 등 같은 건 따로 기록 안 한다고. 그 말이 끝나고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서랍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순찰 일지처럼 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짧고 더 건조했습니다. 시설 점검표에 가까웠고 그 위엔 날짜가 찍혀 있고 아래엔 체크 표시 몇 개, 그리고 작은 글씨로 메모가 몇 줄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는 누가 봐도 그날 그 시간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시간은 내가 머릿속에 박아둔 시간과 거의 같았습니다. 2시 15분 전후 상층 복도 센서 등 관련 문의. 2시 17분 전후 엘리베이터 1층 호출 반복 문의. 그리고 그 아래에 업무용 문장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특이사항 없음. 재현 불가. 나는 그 문장을 한동안 보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찾던 건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실 내가 혼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시간에 나만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단지 전체가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는 건지. 그런데 그 종이는 딱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그걸 확인해 줬습니다. 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시간대에 센서 등을 이상하게 느꼈고 누군가는 같은 시간대에 엘리베이터 1층 호출을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 사실이 안도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착각이 아니라면 이건 누군가가 만들 수 있는 움직임이라는 뜻이 되니까요. 나는 그 종이를 경비실에서 몰래 찍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문장들은 이미 내 머릿속에 붙었습니다. 2시 15분 전후 센서 등 문의. 2시 17분 전후 1층 호출 문의. 특이사항 없음 재현 불가. 그 네 줄이 내가 들고 있던 CCTV의 두 번째 통과와 엘리베이터 로그의 1층 정지와 서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안에서만 확인하지 않기로, 기록이 만들어지는 지점으로 내 몸을 옮기기로. 2시 17분에 내가 공동현관을 통과한 것처럼 찍혔다면 그 시간에 공동현관 프레임 근처에
내가 실제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록이 나를 닮은 것을 찍는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내가 이동한 걸 찍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끝내고 나서 나는 옷을 준비했습니다. 검은 패딩, 회색 후드, 기록이 나를 판단한 그 옷. 그 옷을 입고 나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아주 짧게 한번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도 화면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잠금 화면 상단에 알림 문장 한 줄이 딱 반쯤만 떠 있었습니다. 공동현관. 그리고 그 문장은 내가 해제하려고 손가락을 올리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을 열면 기록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록을 따라 들어가게 될 것 같아서 나는 현관 앞에서 문고리에 손을 올린 채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기록을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 만들어지는 자리로 내 몸을 옮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내가 문을 열지 않는 동안에도 기록은 계속 내 이름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도어락은 조용했고 문은 별 저항 없이 열렸습니다. 복도 공기는 집 안보다 조금 더 차가웠습니다. 센서 등이 켜지며 복도 바닥을 얇게 훑고 지나갔고 그 빛이 내 발끝에 닿는 순간 나는 내가 지금 정말로 기록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시 15분이 조금 지난 때였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엘리베이터 운행 기록에 남아있던 줄 2시 16분 1층 하행 호출, 그리고 2시 17분 1층 정지. 그 줄들이 내 몸을 괜히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엘리베이터 홀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금속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닥에 남는 발자국 간격을 내가 의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런 시간대에 사람은 자기 걸음까지 계산하게 됩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며 나는 휴대폰 화면 녹화를 켰습니다. 이번엔 거실에 두고 녹화하는 게 아니라 내 손 안에서 내 움직임과 함께 남기고 싶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시간이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중에 따져볼 수 있게 해줄 테니까요. 계단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무인 상태의 조용함이 아니라 누군가가 숨을 죽인 듯한 조용함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숨을 죽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계속 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2시 14분, 2시 17분. 내가 지금 1층에 도착해도 2시 17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남겨두고 도착하는 건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람은 상상을 만들고 상상은 사실과 섞이기 시작하니까요. 나는 공동현관 바로 앞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CCTV 프레임을 통과하는 지점에서 조금 벗어난 벽 쪽에 몸을 붙이고 섰습니다. 자동문 유리에는 내 실루엣이 희미하게 반사됐고 천장 모서리엔 작게 돔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자세를 바꿉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동작이 내 습관으로 남는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통과가 아니라 대기였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시 16분. 그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엘리베이터 홀 쪽이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벽이 얇게 울리는 느낌. 내가 집 안에서 느꼈던 그 떨림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그 떨림은 내게 한 가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운행 기록의 줄 1층 하행 호출. 누군가가 위에서 1층을 불렀다는 뜻. 그리고 그 호출은 바로 지금일 수 있다는 뜻. 나는 엘리베이터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는 순간 내 눈이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기대를 보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동문 유리의 반사만 얇게 바라봤습니다. 문틈 아래 바닥, 유리 표면의 먼지, 문 프레임의 고무 패킹. 별것 아닌 디테일이 그날따라 너무 또렷했습니다. 2시 17분이 가까워질수록 내 호흡은 더 얕아졌습니다. 나는 그 시간을 그냥 숫자로 두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숫자는 사람을 강박으로 끌고 가니까요. 그런데도 그 숫자는 내가 억지로 눈을 돌려도 내 시야 한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2시 17분. 그 순간 공동현관 자동문이 아주 짧게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바깥에서 도어락을 한번 건드렸다가 바로 손을 뗀 것처럼, 혹은 안에서 누군가가 해제 동작을 시도했다가 취소한 것처럼 문은 움직였고 센서 등은 반응했고 유리 반사는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리에 비친 반사에도 새로운 형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실루엣만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휴대폰을 봤습니다. 상단 통신 표시가 순간 한 칸 줄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딱 그만큼 그 변화가 문이 흔들린 순간과 너무 정확히 겹쳤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감각으로 잡은 것이 하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감각으로 잡으면 그건 이제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니까요.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금속이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힐 때 나는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층에 서 있었습니다. 표시등이 아주 잠깐 바뀌었고 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서서 열렸다면 대개 누군가는 내리거나 누군가는 타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본 건 열림과 닫힘의 동작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 나는 또 내 머릿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CCTV 프레임을 가로질러 공동현관 정면으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나라는 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나는 문 앞에 섰고 바깥을 향해 서 있었고 손을 들지도 않았고 카드키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10초 정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 내 동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CCTV에는 적어도 지금 프레임을 통과한 건 확실히 내 몸이 남아야 합니다. 그게 내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계단을 올라왔고 집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도어락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줄은 남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문을 열고 나간 것도 카드키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도어락이었으니까요. 나는 새벽이 지나고 출근 전에 휴대폰 녹화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계단을 내려간 시간, 내가 공동현관 앞에 서 있던 시간, 자동문이 아주 잠깐 흔들린 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힌 시간. 그 모든 게 내 손 안에서 시간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관리사무소에 다시 갔을 때 직원은 내 표정을 보자마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내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문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부적으로 체크할 때 쓰는 짧은 확인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받았을 때 나는 종이의 내용을 소리내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으로 훑었고 그 문장들이 내 머릿속에서 차갑게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확인 시간은 2시 17분 전후로 찍혀 있었고 이벤트 항목에는 공동현관 문 열림과 유사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내가 원치 않던 문장이 너무 자연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영상 확인 결과 동일 복장 인물의 통과가 2시 17분에 재확인.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속이 가라앉았습니다. 왜냐하면 2시 17분에 나는 공동현관 앞에 실제로 서 있었습니다. 내 손 안에는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있었다는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의 기록은 2시 17분에 나로 보이는 누군가가 통과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대개 그 자리에서 완결되지 않으니까요. 나는 대신 그들이 나로 보인다고 판단한 근거가 늘 같은 것이라는 걸 떠올렸습니다. 복장, 걸음, 그리고 카드키를 꺼내는 습관. 그런데 어젯밤 2시 17분에 나는 카드키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동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로 보인다면 그건 복장과 걸음만으로 나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정동수 경비원은 내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가 꺼낸 건 순찰 일지도 아니고 민원 접수표도 아니었습니다. 얇은 메모지였습니다. 종이가 오래 손때를 탔고 모서리가 조금 말려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고 시간이 적혀 있었고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2시 15분 전후 상층 센서 등 문이 이건 2시 17분 전후 엘리베이터 1층 호출 반복문이 일건 그리고 맨 아래에 그가 습관처럼 붙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특이사항 없음. 재현 불가. 나는 그 네 줄을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네 줄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내가 겪는 시간이 내 집 안에서만 생긴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대에는 누군가가 실제로 공용부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 나는 그날 밤 또 한 번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공동현관 앞에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프레임을 통과하지 않도록 아예 프레임 바깥에서 정확히 시간을 맞춰 서 있기로. 그리고 2시 17분이 지나도 내가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그렇게 하면 2시 17분의 통과가 내 몸이 아니라는 걸 더 선명하게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세운 순간부터 나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단지 누가 지나갔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만들고 있는지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다시 검은 패딩을 꺼냈습니다. 회색 후드를 뒤집어 썼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기록이 나를 그렇게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기 직전 휴대폰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며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스며드는 복도빛이 오늘도 어제처럼 얇아질지 여부였습니다. 그 빛이 한번 얇아진다면 나는 이번엔 그 순간의 위치를 정확히 남겨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확인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확인은 결국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확인할수록 기록은 더 또렷해지고 내 기억은 더 약해졌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답이 왜가 아니라 무슨 방식이라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왜 나로 보이는지, 왜 두 번 찍히는지보다 어떤 방식으로 그 장면이 남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공동현관 앞이 아니라 CCTV가 나로 판단하는 습관을 정확히 부러뜨리는 방식, 옷을 바꾸고 손을 바꾸고 걸음을 바꾸고 멈추는 자리까지 바꾸는 방식입니다.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검은 패딩을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회색 후드는 세탁 바구니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잘 안 입는 밝은색 점퍼를 꺼냈습니다. 손에는 카드키 대신 작은 종이봉투를 들었습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록이 나를 습관으로 잡는다면, 습관을 바꾸면 기록도 나를 놓을 거라고 믿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날 밤도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시 11분. 이번엔 기록이 시작되기 전에 아예 1층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며 나는 일부러 발걸음을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키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내 귀를 속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계단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도 나는 몇 번이나 벽의 떨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내가 이미 정상적인 생활에서 멀어졌다는 걸 확실히 알려줬습니다. 1층에 도착해 공동현관 앞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섰습니다. CCTV가 보는 각도에서 비껴난 곳, 자동문 유리에 내 반사가 흐릿하게만 남는 자리. 그렇게 서 있으면 통과가 찍힐 수 없습니다. 서 있는 건 통과가 아니니까요. 나는 그 상태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 14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자동문도 엘리베이터도 센서 등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내게는 이상했습니다. 기록은 2시 14분에 내가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2시 14분은 적어도 한 번은 무언가가 움직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기록은 어디에 붙는 걸까요?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의 무게가 바닥에 눌리는 느낌까지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나는 깨어 있었고 그만큼 나는 조용했습니다. 2시 16분. 그때 엘리베이터 홀 쪽에서 미세한 떨림이 한 번 왔습니다. 이번엔 더 분명했습니다. 벽이 아니라 바닥이 얇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버튼을 누르거나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 올라오는 그 종류의 진동. 나는 그 진동을 느끼면서도 엘리베이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눈으로 장면을 채우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내 머릿속에서
완성된 이야기가 돼버릴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리문만 봤습니다. 유리문 하단 고무 패킹, 문틀의 금속 스크래치, 바닥에 떨어진 먼지줄. 이런 것들은 내가 무엇을 기대하든 바뀌지 않는 것들입니다. 2시 17분. 그 순간 자동문이 아주 짧게 한 번 움직였습니다.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깐, 정말 잠깐 유리의 반사가 흔들렸고 센서 등이 반응했고 문틀이 아주 얇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휴대폰 상단 통신 표시가 한 칸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걸 숨도 쉬지 않고 그대로 봤습니다. 내가 지금 본 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형체도 아닙니다. 그저 공용부가 열리는 것 같은 동작을 했고 내 휴대폰이 흔들리는 것 같은 반응을 했고 시간이 2시 17분을 지나갔다는 사실.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너무 정확히 겹치면 사람은 그걸 우연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나는 그날 새벽 그 자리에서 CCTV 프레임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내 계획대로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통과 동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 가는 발걸음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기록이 만약 또 나를 통과로 남긴다면 그건 더 이상 내가 움직인 문제로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내 얼굴을 보자 말을 아꼈습니다. 그도 이제 이 얘기가 민원 처리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모니터가 있는 작은 공간으로 나를 안내했고 내가 앉을 자리와 그가 앉을 자리를 조용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업무적인 문장만 말했습니다. 확인 시간대, 해당 구역, 내부 확인용. 그가 마우스를 움직이자 화면엔 공동현관 CCTV가 떴습니다. 화면 구석에는 시간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간을 눈으로만 따라갔습니다. 2시 16분을 지나 2시 17분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순간 화면이 아주 얇게 끊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끊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레임이 한 번 튄 듯했고 그 바로 다음 장면에서 복도 바닥의 먼지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변화인데 나는 그걸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먼지와 빛과 반사로 밤을 새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장면에서 화면 오른쪽 끝 프레임 바깥에서 들어오는 듯한 인물이 잠깐 잡혔습니다. 검은색 계열의 상의 후드, 주머니에 손을 넣는 습관. 나는 그 옷을 너무 잘 압니다. 내가 그 옷을 얼마 전까지 입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날 밝은 점퍼를 입고 프레임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내 몸은 그 화면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내가 느낀 건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가운 확신이었습니다. 이건 내 기억이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이 움직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이 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따로 존재합니다. 나는 직원에게 내가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이건 감정 싸움이 되고 그는 또 업무 문장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대신 나는 화면을 가리키지 않고 화면 모서리를 봤습니다. 시간 표시 2시 16분 59초에서 다음 장면이
2시 17분 3초로 건너뛰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초입니다. 사소합니다. 하지만 그 몇 초가 이상한 일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면 그 몇 초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직원은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아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는 서랍에서 종이를 한 장 꺼내 무심하게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가 나를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는 그냥 그들의 업무가 어떤 형태로 남는지 보여주는 종이었습니다. 상단에 날짜가 있고 중간에 항목이 있고 맨 아래에 항상 같은 결론이 붙는 형식. 그 안에는 내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문장들이 이번에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확인 시간 2시 12분 2시 20분. 확인 구역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홀 해당 층 복도. 특이사항 문 열림 반응 확인. 조치 현장 확인. 결론 특이사항 없음 재현 불가. 그 문장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방금 재현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지 않은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남는 장면, 그리고 그 직전에 몇 초가 튀는 장면.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꺼냈습니다. 영상 저장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직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보안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내 표정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다른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장비 점검을 한번 받아보자는 말. 나는 그 말이 나를 달래는 말이 아니라 그들도 이제 이게 껄끄럽다는 뜻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날 오후 CCTV 유지보수 업체가 왔습니다. 업체 기사들은 늘 그렇듯 정확한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류나 고장 같은 말 대신 신호가 잠깐 흔들렸다. 시간 동기화가 조금 늦었다. 프레임이 드랍됐다 같은 애매한 말로 정리합니다. 그 애매함이 현장에서는 편합니다. 하지만 내게는 그 애매함이 더 불길했습니다. 점검이 끝난 뒤 관리사무소 책상 위에 또 한 장의 종이가 올라왔습니다. 상단엔 점검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고 중간엔 채널 번호와 장비 상태, 하단엔 간단한 결론. 그 종이에는 내가 기대하던 원인은 없었지만 내가 두려워하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신호 흔들림, 특정 채널에서 프레임 누락, 재현 불가. 나는 그 종이를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끝은 늘 같은 문장으로 끝나니까요. 확정할 수 없다. 특이사항 없음. 재현 불가. 그 대신 나는 종이의 중간만 봤습니다. 시간 2시 17분 전후. 또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이제 종이 위에서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몸, 내 습관, 내 잠, 내 통신 표시까지 그 시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확인을 하나 더 했습니다. 공동현관 카드키 단말기. 나는 그 앞에 서서 단말기의 표면을 손으로 만지지 않고 눈으로만 봤습니다. 단말기 옆면에 투명 테이프가 아주 얇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붙였다가 떼어낸 것처럼 테이프 자국은 청소로도 남습니다. 홍보물 붙였다가 떼어도 남고 아이들이 장난으로 붙여도 남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이 그날따라 너무 정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단말기와 문틀 사이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구석. 그 자국을 보는 순간 나는 그동안 내 머릿속에서만 떠다니던 질문이 처음으로 현실적인 모양을 갖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아닌 것이 나를 닮은 기록을 만들기 위해 공용부 어딘가를 건드리고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문이 잠깐 반응하게 만들고 엘리베이터가 한번 움직이게 만들고 CCTV가 몇 초를 놓치게 만들 수 있는 작은 무엇. 그게 있으면 됩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테이프 자국이 남은 그 지점 근처를 조용히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확인하려는 건 범인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방식을 확인하면 기록이 나를 만드는 걸 멈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생각으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휴대폰 화면 녹화를 켰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시 16분. 문고리에 손을 올렸을 때 휴대폰이 다시 아주 짧게 한번 진동했습니다. 알림은 이번에도 반쯤만 떠 있다가 내가 확인하려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공동현관. 그 한 단어만 남기고 나는 그 단어를 더 이상 오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는 누군가가 내게 보내는 메시지도 아니고 내가 상상해 만든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그 단어는 내가 내려가면 무언가가 반응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차갑게 남기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식이 내가 다음에 보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늘 같은 시간에 떠오른다는 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밤 그 단말기 앞에서 아주 작은 결심을 하나 더 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옷과 습관으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남기는 붙였다 떼어낸 자리로 그 움직임을 증명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내 손이 먼저 그 테이프 자국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단말기 틈에 숨어있던 검은 조각을 나는 그 자리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빼는 순간 이건 내가 만든 사건이 되고 내가 만든 사건은 기록보다 먼저 내 입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남겼습니다. 영상으로, 위치로, 시간으로.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장 현실적인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관리사무소, 경비실, 유지보수 업체.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은 채 확인 가능한 것만 쌓아 올리는 방식. 그 방식은 느립니다. 느리지만 적어도 내 머릿속에서만 굴러가던 걸 종이 위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휴대폰 영상을 들고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영상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설명도 붙이지 않고 그냥 틈을 비춘 장면만. 직원은 표정이 굳어지는 대신 표정을 지웠습니다. 업무용 표정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얼굴은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접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고 나는 그 통화가 끝날 때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기록이 말이 되는 순간이 오니까요. 내가 원한 건 말이 아니라 조치였습니다. 그날 오후 유지보수 업체가 다시 왔습니다. 2명이었고 1명은 장비를 열어보고 1명은 무전기처럼 작은 기기로 주변 신호를 훑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쓰는 말은 늘 같은 결입니다. 확정하지 않는 말, 조치 가능한 말. 그날도 그랬습니다. 장비 자체는 정상, 도어락 단말기는 정상, 통신 환경은 변수, 제어는 어려움. 그 말들이 끝나고
책상 위엔 또 종이가 남았습니다. 날짜, 시간, 항목, 조치, 결론. 그 형식은 내가 이제 너무 익숙한 형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종이의 중간에 이번엔 다른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외부 부착물 흔적 확인. 단말기 외관에 부착물 흔적이 확인되었고 현장에서는 현재 부착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가 관찰 권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늘 붙는 그 문장. 특이사항 없음. 재현 불가. 나는 그 문장들을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끝은 늘 같은 문장이니까요. 나는 중간의 문장만 붙잡았습니다. 외부 부착물 흔적 확인. 현재 부착물 없음. 내가 본 검은 조각은 내가 본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찍은 영상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면 이 일은 다시 내 기억으로만 떠밀립니다. 나는 그날 저녁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정동수 경비원은 내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가 꺼낸 건 이제는 일지조차 아니었습니다. 작은 A사 한 장. 경비실 내부에서만 돌려보는 간단한 처리 내역표 같은 종이었습니다. 거기엔 어제와 오늘의 시간이 빼곡하지 않게 하지만 이상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2시 15분 전후. 공용부 센서 등 문의 이건. 2시 17분 전후. 엘리베이터 1층 호출 반복 문의 1건. 현장 확인. 특이사항 없음. 나는 그 줄을 보고 처음으로 정확한 감정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안도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피로였습니다. 이 시간은 이 단지의 습관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의도했든 장비가 흔들리든 어쨌든 2시 17분은 이 건물의 몸이 먼저 반응하는 시간.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내가 일부러 뭔가를 피하는 행동을 반복할수록 나는 더 확실히 기록이 내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내 휴대폰에서 관리 앱의 권한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알림, 위치, 블루투스, 근거리 기기, 백그라운드 실행.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이상한 게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림은 분명히 떠 있었고 나는 그걸 분명히 받고 그 알림은 늘 공동현관이라는 단어를 남기고 사라졌으니까요. 나는 그 단어가 관리 앱이 아니라 단말기 자체가 보내는 시스템 알림이라고 이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는 내가 내려가면 반응한다는 사실만 남기는 표식. 표식이란 말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그냥 습관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어쨌든 그건 항상 같은 시간에 나타났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면 또 반응할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휴대폰 화면 녹화를 켜둔 채 문틈 아래 빛만 보고 있었습니다. 2시 16분. 벽이 얇게 울리는 느낌. 2시 17분. 문틈 빛이 잠깐 얇아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음. 내 몸은 집 안에 있었고 도어락 기록은 늘지 않았고 통화 목록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 직원은 내가 오기도 전에 이미 한 장의 종이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확인 시간대, 해당 구역, 영상 확인 결과, 그리고 그 한 줄. 2시 17분 동일 복장 인물 통과 재확인. 나는 그 문장을 보고 잠깐 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나는
문틈 아래 빛을 보고 있었고 내 화면 녹화는 그걸 그대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과한 건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록은 또 나로 보이는 통과를 남겼습니다. 나는 그날 관리사무소에서 나오는 길에 공동현관을 일부러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단말기 옆면 테이프 자국이 남아있던 자리, 그 자리는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청소한 깨끗함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표면이 정리된 깨끗함, 내 손끝이 닿았던 경계선마저 이상할 정도로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하나를 이해했습니다. 늦게야 연결되는 사실은 대개 이렇게 옵니다. 내가 본 검은 조각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었을 가능성. 누군가가 장치를 붙였다가 떼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붙였다가 떼어내는 흔적만 남겨도 기록은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흔들림이 내 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지 않아도, 내가 다른 옷을 입어도, 내가 프레임 밖에 서 있어도 기록은 나를 닮은 통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을 며칠 비웠습니다. 업무 때문에 경기도 쪽으로 내려가 숙박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업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기록도 사라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집을 비운 첫날 밤 나는 숙소에서 2시 17분에 맞춰 알람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를 잠깐이라도 잊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숫자를 잊는 방식은 숫자가 먼저 사람을 찾아올 때 깨집니다. 2시 17분 내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알림이 아니라 익숙한 형태였습니다. 잠금 화면 상단에 반쯤 뜬 문장, 공동현관, 그리고 내가 확인하려고 손가락을 올리는 순간 사라지는 방식.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공동현관 앞에 있지 않은데도 그 표식이 뜬다는 건 이제 이게 내 위치와 상관없는 반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고 말은 짧았습니다. 새벽에 또 통과가 찍혔다는 말. 시간은 다른 날과 같았다는 말. 나는 그날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는다는 건 익숙해졌다는 뜻이고 익숙해졌다는 건 생활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영상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이번엔 망설임이 더 길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아주 짧게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실을 하나 얹었습니다. 이번엔 2번이 아니라 3번이었습니다. 그 말은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었습니다. 2시 14분, 2시 17분,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이 하나 더 생겼다는 뜻. 그 시간은 나중에 종이로 확인했습니다. 2시 19분.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나는 정말 늦게야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기록은 내가 2번 지나갔다가 아니라 내 통과가 복제된다가 아니라 이 건물의 이 시대의 통과라는 사건이 생성된다는 것. 통과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드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사건이 왜 하필 나의 형태를 담는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닮음이 내가 이 건물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해지기 시작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나는 요즘도 가끔 내 집 앞 복도에서 발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실제로 누군가가 지나가서 나는 건지 공동현관 자동문이 아주 짧게 흔들리며
건물 전체에 남기는 잔떨림인지 나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정해버렸습니다. 내가 확정한 건 원인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2시 17분 전후. 그 시간대에 문은 반응하고 엘리베이터는 1층을 찍고 누군가는 통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가 아니어도 내 이름을 닮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마지막으로 공동현관 앞에 내려가 단말기 옆면을 확인했던 날 나는 그 틈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나는 천장 모서리에 돔 카메라를 한참 올려다 봤습니다. 카메라는 나를 보고 있었고 나는 카메라를 보고 있었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기록이 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는 곳에서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시간에 기록만 먼저 통과를 만들어내는 구간이 혹시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영상 파일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워봤자 사라지는 건 파일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기준이었으니까요. 나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살고 있는 것처럼 지냅니다. 공동현관을 지날 때 나는 이제 카드키를 꺼내지 않습니다. 꺼내는 순간 내 습관이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다시 나를 닮은 무언가의 재료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나는 문이 열릴 때까지 조금 더 서 있습니다. 내가 느리게 움직이면 기록이 늦게 따라올 거라고 어리석게 기대하면서 그런데 느리게 움직일수록 나는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기록은 내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2시 17분 전후가 되면 내가 내려가든 내려가지 않든 문틈의 빛은 한 번 얇아지고 엘리베이터는 1층을 한 번 찍고 어딘가엔 통과가 생깁니다. 그 통과는 내가 아니어도 내 이름을 닮을 수 있고 내가 없을수록 오히려 더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한 번 아파트를 떠나 몇 날 멀리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2시 17분에는 늘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이 한 번 진동했습니다. 잠금 화면 상단에 반쯤 뜬 문장, 공동현관, 확인하려는 순간, 사라지는 방식.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알림을 알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내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고 내가 확인하려고 손가락을 올리고 내가 사라진 문장을 다시 붙잡으려고 숨을 얕게 쉬는 것까지. 그게 기록이든 시스템이든 누군가의 장난이든 나는 아직 확정하지 못합니다. 확정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나는 이 시간대가 오면 내가 어디에 있든 잠깐 멈춘다는 것. 그리고 그 멈춤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됐다는 것. 지금도 나는 가끔 공동현관 앞에서 천장 모서리에 돔 카메라를 올려다봅니다. 카메라는 나를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카메라를 보고 있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통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날 관리사무소 직원이 마지막으로 내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사람이 안 지나가도 통과는 생기더라고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말투로는 사실상 포기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재현 불가. 그 문장으로 덮어버리기엔 너무 많은 밤이 쌓였다는 뜻.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남깁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적고 확정하지 못한 건 확정하지 못한 채로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요.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사는 건물에서 당신이 잠든 시간대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기록만 먼저 통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